예, 예,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예, 음력으로는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20일 동안 그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방대한 그 지식과 개념, 논점들을 서로 그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리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화되는데 이것을 책을 읽고 하나하나 정리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20년, 적어도 한 30년, 40년 정도의 그러한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부를 전밀청 강화시켜 주시고 도움을 주시던 큰 대학자, 예, 대학자라고 말하죠. 예, 대가가 저는 역사학계에 있어서는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영국의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 사전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동국정원 불교어 범어 대사전을 1, 2권으로 이렇게 집필하셨던 공우 강사원 박사님이 계시죠. 공우 강사원 박사님과는 6, 7년 전에 만나서 작년에 12월 28일 이맘때 소천하셨는데요. 저는 공우 강사원 박사님을 생각하면 매우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무척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공우 강사원 박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우 강사원 박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문학계의 큰 어른이신 예전에 계명대학교 교수도 지내시고 한 유창균 박사님이 계시죠. 유창균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은문학적 뿌리를 밝혀서 세계적인 대학자 반열에 오르신 분이신데 물론 저는 그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과 지금 이제 그분의 제자신 최춘태 박사님께서 각구름 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회원으로 가게 제가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양철학과 동양사상에서 객관화를 도움하고 계시고 우리의 서구의 진리, 서구의 철학과 사상을 과학을 접목시켜서 세계적인 대가가 되신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박문호 박사님의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것이라든지 비히스토리
공부라든지 뇌과학의 공부, 생명을 어떻게 출현하였는가, 뭐 인간의 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박문호 박사님의 그 책을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뭐냐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계의 철학계의 큰 거두신 황태연 그 박사님께서 감정과 공감의 이론, 감정과 공감의 이론이라는 그 책에 놓아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저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김상봉 교수님이 윤리로서의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칸트, 하이데거, 후설, 그 다음에 후설 하이데거죠. 후설 하이데거, 그 다음에 하바머스에 이르기까지 관련돼 있는 철학을 감정과 공감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고,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문명사와 인간의 역사는, 문명사는 억압자와 폭력자와 그 다음에 폭력자들을 우리의 인류의 문명사는 협력과 연대라는 이름으로서 제거해 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거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관계성이고, 그 관계성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사회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에서는 거기에 필요하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태고사 인류의 그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는, 즉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발달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통일연방모형 37번째로서 진리는 전체다는 이름으로 똑똑한 깨어있는 시민만이 이 나라를 재조산할 수가 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한국사의 문명을 복원하는 것이다. 한국통일 연방모형을 소개합니다. 예, 이게 제목이 되겠고요. 여기 제목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무작위로 오늘 한 5개 정도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전체로서의 진리, 관점적 사고, 민주적 조직의 특성, 국토의 민주화, 이렇게 무작위로 뭐냐면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똑똑한 깨어있는 시민만이 이 나라를 재조산할 수 있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서구 유럽에 있어서 부르주아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을 말하는데요. 이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들과는 다른 것이고요. 시민을 표명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을 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바마스는 이러한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똑똑하고 깨어있는 시민만이 샤롱에서, 또 지금 현재 우리말로 말하면 커피하우스에서 공론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론장이만 바로 서로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이 설명이 돼야만이 이것이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구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바마스가 말하기를 과거에 중농주의에서 우리가 그 중상주의로 넘어오면서 무역을 하게 되고 식민지 건설을 하게 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시민계급으로서 지식인을 담당을 하면서 권력이 매우 많이 뭐냐면 신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동에서 우리가 담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
애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음악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론장이 마련되었는데, 이들의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흉내를, 귀족의 흉내를 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인권신장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행복, 양심의 자유, 기타 종교의 자유,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철학을 완성하지 못하고 귀족 흉내를 내면서 서구가 계몽주의에서 이성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이성 중심으로 발전해 가다가 결국은 비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그것이 대표적으로 1789년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이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전제 왕권을 그 단두대에 처단하면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다든지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지식인 계급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들인데, 이 독립운동가들은 한 80%가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한 20% 정도가 민족주의 계열인데, 상당한 사람들이 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권 수립에 참여하였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승만 과 같은 이러한 몰염치한 사이비 독립운동가의 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의 그 미군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이렇게 뭐냐면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한국의 민주화 독재와 맞서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했던 지금 현재 386 세대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586, 686 세대가 되었던 이 우리 한국의 운동권 세력들이 바로 국회의원 자리 몇 자리 하고 이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재벌들과 그 결탁함으로 해서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그 무관지옥의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상태를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서구에서는 부르주아 계급들이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귀족들과 결탁하면서 말아먹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관료 기득권화 되어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의 40명 정도의 수박들이 관료화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힘들과 낮에는 삿대질하고 저녁에는 술 처먹고 저녁에는 같이 술 처먹고 결국은 뭐냐면은 한 다리 건너서 사돈이요 한 다리 건너서 뭐냐면은 열세 세계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서계차경이라 하면은 서열하고 계급하고 경쟁화하고 차등화시키는 우리 한국 사회 피라미드 조직의 일조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기층민족을 억압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성을 띠고 정부를 꾸렸던 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바로 촛불혁명을 바탕에 해서 개혁을 하라고 180석까지 몰아줘 가지고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났는데,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이러한 집권의 기회를 그 민주화하고 개혁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제조산하가 자기 스스로 제조산하는 이름을 부르짖었지만은 결국은 결과는 제조산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망조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깨어있는 신만 이 나라를 제조산할 수가 있다, 이 말 속에서 근자에 문재인이가 짓거렸던 말인데요.
결국 우리는 문재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문재인은 그동안에 평생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의 친구로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이 나라의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했던 놈이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불경의 양산 평사만에서 저는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던 엄중한 우리가 이낙연 씨가 바로 호남의 피를 먹고 자라고 호남의 꽃길을 걸었으며 호남에 뭐냐면은 덕을 봤던 사람인데요. 호남을 배신하고 호남의 민주화를 배신하고 호남의 민중을 배신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배신한, 그래서 한국을 민주화를 말하면은 공적의 1번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재인이고 2번이 이낙연으로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 환국사 문명을 복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환국사의 문명의 시작은 바로 무문화, 무문명, 그 다음에 무신앙, 무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무교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철기를 동반하는 고대 국가로 나아가면서 세계가 정복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계급이 분화해서 전제 왕권 국가를 이루게 됐는데, 그 전제 왕권 국가의 논리적 철학을 제공했던 것이 불교고 유교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대표하는 중과 유교를 대표하는 선비들이 이 전제 왕권을 떠받들고 있는 충교의 사상을 바탕을 두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가 나라가 1910년도 망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의 전제 왕권 국가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남북이 아직까지 뭐냐면은 이렇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한국의 통일연방무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이 시간은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체로서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실성에 부합해야 된다. 사실성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성에 부합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타당성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에 부합하고, 세 번째는 인간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전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전체해야 된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진리라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부합하고, 인간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체로서의 진리는 무엇인가? 전체로서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전체로서의 진리는 가능하지가 않죠. 왜? 전체로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로 볼 때, 전체라고 말할 때 부분이 되고, 부분에서 뭐냐면 전체를 이야기할 때면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고로 전체로서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점의 차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실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이냐,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에 부합하면서도 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는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로서의 진리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이성 기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몽주의가 극도로 뭐냐면은 내세웠던 하나의 철학적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몽주의의 그동안에 이성 중심의 극대화되어 있는 이성 중심을 뭐냐면은 계몽하기 위해서 계몽주의 저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논리적 근거의
이성과 합리성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 거기에 바로 계몽주의 저항으로서 탈근대주의, 방근대주의, 그 다음에 해체주의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서구 그 유럽에서 철학의 사조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체로서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와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성적 사고는 바로 전체가 부합해야 되고 진리는 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전체를 바탕을 하려면 그 진리라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타당성에 부합하고 인간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적 사고에서 전체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현실을 이해해야 되고, 사건과 현실을 바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점, 세계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진리는 전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서구 철학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성과 계몽주의, 계몽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서구 유럽 철학의 토대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칸트라든지, 그 다음에 후설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사르트르, 야스퍼스, 키에르게고르, 그 다음에 근대 지금 현재까지 살아 계시는 하버머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하버머스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스타가 된 것이 바로 부르주아 공론정이고, 부르주아 공론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 이론의 확립이라는 것이죠. 소통. 그래서 소통하는 공론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통하는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분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권화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뭐냐면은 민주화가 어렵다. 그래서 그 중앙화에서 지방 분권이 아니라 탈중앙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 중앙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이 없어져야 되는 그 시대를 그러면 우리는 언제였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한이라고 말하는 마한 진한 변환 때 우리가 부정연맹적 국가로서 탈중앙화가 된 것이죠. 탈중앙화. 그것이 진정한 우리로서의 뭐냐면은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였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대 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뭐냐면은 전제 왕권 국가로서 탈중앙화의 중앙화가 된 것이죠. 조선시대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를 이루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업하고 착취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전제 왕권 국가는 약 2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이 뭐냐면 족쇄를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환국의 문명사에 있어서 우리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되고 연대하는 우리와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환구의 민주화를 복원해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적 사고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민주적 조직의 특성으로서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법개혁이라든지, 그 다음 언론개혁,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민주조직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교육개혁이 이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법개혁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금융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우리가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검찰 부태타 세력으로서 우리가 무간 지옥에 뭐냐면 빠뜨려져 있는 한국이 지금 현재 망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잃어버린 한국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가 개혁을 염원하는 단계에서 잠깐 비껴나가서 오히려 한국통일연방무형을 뭐냐면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동안에 한 20일 넘게 집에서 생각하면서 책을 사고 내용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의 민주화라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연대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의 탈중앙화, 탈중앙화는 중앙이 없다는 뜻이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권화로서 부지 연맹제 국가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방제 국가를 우리가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사법제도의 대부분 같은 것도 한 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국립대학을 동등하게 뭐냐면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38 이남의 그 좁은 땅덩어리지만 황구 문명사의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학문의 맥을 이어서 앞으로의 밑거름을 그려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제조 산하의 밑거름이다. 그 제조 산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학문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대학자들이 학문의 명맥을 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뭐냐면 공부해서 거기에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서 그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서 없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국문명 확설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